여러분 장학생으로 들어온 거 입학 축하합니다. 오늘 입학식 한다고 올 때 그 부모님들이 참 조심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길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 들고. 손 들어야 돼, 손 들고. 두근두근 설레는 입학식 첫날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는 당부조차 즐거워요. 중간중간에 시험을 치고 탈락자들은 바로 퇴학 조치하고. 아유 큰일 났슈. 탈락하면 퇴학이래요. 나 시험은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학폭 문제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 부모 소출해서 부모하고 상담하면서 바로 자른다. 이런 말씀. 연진아, 들었니? 학교 폭력 바로 부모 호출이래. 나 그래서 지금 되게 신나. 사람하기 없기. 책상 꺼놓고. 그런데 학생들 모습이 좀 수상쩍어요. 이 학교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50년 전 국민학교 들어갈 때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뭐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래 좋은 데가 없어요. 아니 지금 먼저 나이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친구 하나 사귀려 하면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친구 사귀기가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만나면 바로 친구가 돼요. 여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놈들은 시니어 초등학교를 하니까 초등학교 뭐 한글 배우는가 뭐 그리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스마트 기기반이거든요. 네, 이곳은 바로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입니다. 오늘이 입학식인데요. 전국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스북만이자 성우 김보민입니다. 울산의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시작됐다고 해요. 어떤 학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살짝 방문해서 시니어 초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엿봤는데요. 은퇴 후 행복을 위한 어르신들의 유쾌한 도전기. 저 스북만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울산 교통방송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은빛교실의 아이들. 이제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 신입생 140명은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와, 선서가 아주 우렁차죠. 입학식에 참석한 시니어 신입생들. 설렘 반, 호기심 반, 눈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기분, 다들 어떠실까요? 이거 좋아요. 옛날에는 뭐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았지만 오늘은 또 그 기분을 오기는 왔는데 활기가 넘쳐요. 그 집에만 앉아 있다가 나오니까 뭐 세상도 달라 보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옛날에 우리는 치마 저고리 입고 입학식 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나이 대가 할 일도 없고 이제 시니어에 입학한 거를 너무너무 인생의 대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학식이나 하니까 그래도 조금 화장은 좀 하고 예쁘게 해가고 가야 안 되겠나, 여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이 신청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서 신청 안 하려고 했어요. 어르신들 반드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적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시고 그저 출석에만 신경 써주십시오. 시니어 초등학교는 단순히 배움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2의 인생길에 들어서신 어르신들의 따뜻한 길동무가 되고 싶은 바람에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시니어들만의 초등학교 설립 취지, 박성구 교장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60대 초반에 퇴직을 해가지고 참 갈 곳이 마땅찮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갑자기 바뀐 환경에 의해 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결국은 뭐 산에 다니고 등산 다니고 뭐 또는 뭐 공원에 이래 뭐 방황하고 하다가 심한 사람은 우울증도 겪는 사람들도 많고 참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이분들이. 그래서 야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그분들이 갈 곳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내 초등학교 이걸 생각을 하게 됐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 정보 이런 것도 뭐 배우고 또 취미생활도 배우고 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이래서 이제 뭐 친구도 새로 사귀고 뭐 인생 제2막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인 김에 좀 학생회장을 뽑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분이나 오늘은 입학 후 처음으로 등교한 날입니다. 아직은 얼굴도 이름도 낯설기만 한데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회장을 뽑자고 하시네요. 벌써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울산 12경 플루깅반의 황종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황종철. 또 있습니까? 예. 신영경, 울산 12경 플루깅반의 신영경 선생님. 또 있습니까? 두 분 앞으로 좀 오세요. 예. 2명의 학생이 회장으로 추천됐네요. 하나 둘. 잘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네. 저는 울산 12경 플로깅반의 황종철입니다. 저를 회장을 선임해 주시면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을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회장을 뽑아주시면은 저는 다양한 재능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각오가 대단하죠? 편의상 황종철 학생을 1번 또 우리 신은경 학생을 2번 이렇게 먼저 황종철 학생 1번 학생이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서해 주십시오. 네, 교장 선생님께서 회장을 것으로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자 2번 12경 플로깅반의 황종철 어르신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셨네요. 파이팅 황종철! 브라보! 멋지다 종철아! 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잘 돌피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철 어르신 학생회장으로서의 다짐이 정말 단단합니다. 시니어 초등학교라고 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웬 하모니카 소리죠? 박대율 어르신의 연주라고 합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아주 경쾌한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박대율 학생 내년이면 90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제일 어르신인 것 같으신데 정말 지금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배우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은 저리 가랍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시니어 초등학교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맡아가지고 수고해주셨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모니카로 우리 교사 선생님 선물로 드릴 거 없고 또 미로 드리는 찰나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야, 오랜만에 다들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나이를 먹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는데요. 3, 40여 년 지속했던 일을 내려놓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건 가장 큰 변화이죠.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게 되는 은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그 오랫동안 내가 이제 몸을 담고 같이 생활하던 이제 사람들하고 또 장소 이런 공간을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싹 스쳐가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시니어 초등학교 일본마을 탐당반 학생인 서재우 씨는 40여 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를 지난해 은퇴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은퇴식에서 마지막 소감을 앞두고 울컥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기억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순간에 그게 은퇴 이후가 되겠죠. 그때의 사람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늙습니다. 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의 쓸모를 빼앗기면 자존감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의 얘기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나이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마치 나의 존재감을 잃은 듯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새로운 관계, 바로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그게 현역에 있을 때는 현역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든 바뀌든 그 사람들하고 위주로 이제 생활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은퇴 이후에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에 알았던 그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귀어야만이 내 나름대로 또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시니어 학교 있죠. 그죠? 초등학교. 이 멤버들하고의 그 만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3가지의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유, 유능감, 그리고 인간관계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인데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단 한 사람에게만 느껴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 유능감, 그리고 인간관계. 이 3가지가 행복의 요소라고 합니다. 특히 단단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니어 초등학교,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계실까요? 28,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출석 부르셔. 야, 안 되겠어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부르겠습니다. 빠르게 부르고. 시니어 초등학교 울산 12경 플로깅 반입니다. 반 친구 한 명이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결국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십니다. 김정희, 문호선, 누가 또 어딜 갔노? 집구석 요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꼭 화장실 가는 아가 있대. 아따마 진짜.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아시죠? 네. 어디 가요? 그렇죠. 서생포 외성. 우리 외성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임진왜란이라는 일본이 쳐들어왔던 조선시대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물으시네요. 92년 1호구도 이거 쌤도 참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우째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서울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쯤은 생각나지 않아도 시니어 초등학생들은 신나기만 하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새 학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50대부터 70대까지 누나 같고 오빠 같은 동기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친구가 되고 있는데요. 삶의 반환점을 돌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꽃보다 아름답지만 그래도
5,000원 웃어주세요. 얘들아, 사진 찍기 버트가 없나? 요래 멋진 데서는 추억을 남겨야 안 되겠나? 꽃보다 우리가 더 이쁘다 아이가. 여기 보세요. 누가 더 예쁜지 볼게요. 꽃이 예쁜지 우리 학생들이 예쁜지. 하나 둘 셋. 다시 또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멋져요. 그럼요. 여전히 꽃같이 아름다운 시간, 시니어 청춘들이죠. 요 앞에 사람이 서야 이제 무대도 올라오고 하실 텐데. 요 안에서 얼마 안 되실 텐데.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뭔가 해야 이게 됩니다. 계속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오, 시니어 모델반 첫 수업 시간인가 봐요. 모델반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의 패션이 확실히 남다르네요. 모자에 선글라스는 기본이고요. 화려한 색감의 패션 속에서 기분마저 화사해집니다. 이어서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한 남학생이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하고 같이 살죠. 많이 설레기도 하고 난 가슴이 둥둥합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서 집에서 이제 무료하게 집에서 TV 보다가 자막에 초등학교 시니어 모델반을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뭐 이 남학생,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라고 합니다. 모델반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숨은 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반은 온 겁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눈물이 날 제가 흘리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며 지금 남편이 지금 돌아가셔서 저 밑에 남편이 계셨으면 하는 그것이 막 묵은 눈물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산에 본 거잖아요. 울산에 병영에 태어나서 병영 우리 남편이 병영 초등학교 동기하고 지금 결혼을 했어요. 시니어 모델반 반장으로 뽑히신 최연숙 어르신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 얘기만 나오면 그리움 때문에 아직도 눈물이 앞선다고 하시네요. 2년 동안 계실 때 말을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보 그렇지요. 다시는 참 나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묻고 내가 답을 하고 여보 다른 말은 다 못해도 괜찮지만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다 안 해도 되지만 사랑이라고 한 번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눈을 막 나를 뚫어지게 얼굴을 보시면서 사랑해! 이러고 2년 동안 말을 안 했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사랑해가 아니고 완전 한 옥타브 올라간 말로 사랑해!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째 이 소리가 나오는가 이 힘없는 사람이.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사랑해여서일까요? 그래서 상실감이 더 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독립이라든지 퇴직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클 때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의 이별이 많고 그 밖에도 굉장히 심각한 생활 사건들을 흔히 겪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생활 사건을 겪고 6개월 이내에는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봐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는 노년에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 중 하나가 상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실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죠. 노인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경우에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쉽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의 위험도도 더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친구분들이나 지인을 만나게 되면 우울증이 빨리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요양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생기는 확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들도 몇몇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최종순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연숙 어르신 역시 남편과의 사별 후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면서 슬픔과 상실감을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다고 해요. 완전 틈이 없어요. 그래도 집에 또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학교가 시니어 모델 학교가 생긴다 해서 너무 막 좋아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 됐던 것이 이제 제가 뭐 반장이라 하는 것도 뭐 반장할 마음 있어서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또 장을 맡게 됐네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슬픔을 잊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시니어 초등학교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런 만남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살아온 삶의 결도 다르지만요. 또 다른 출발선에 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출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죠.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조금씩 무너져가고 사라져가야 하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막막함 앞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가 있다는 건 위로 그 이상의 의미일 겁니다. 이제 2년 먼저 선배잖아요, 그죠? 은퇴 선배니까 나오면 집에 있는 것보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자꾸 하게끔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하는 것 없이 집에 있으면 사람이 팍 상늙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2년 지켜보니까 학교 나갈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왔으니까 좀 2년을 좀 더 막 구석구석에 막 배우러 다녔잖아요. 제가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하면서 제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일본 마을 탐방반에 함께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서재우 이명자 부부입니다. 이명자 씨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워킹맘이었습니다. 남편보다 2년 일찍 조기 은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배우자의 은퇴는 결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부의 결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의 설명입니다. 은퇴는 실제로 결혼의 결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은퇴라는 경험은요, 아내와 남편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라는 것을 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육아로 바쁘고 분주하던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부부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등한시했던 서로의 욕구를 챙기고 그리고 인생의 소망을 같이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은퇴는요, 부부 사이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 합리화들을 걷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를 지혜롭게 잘 적응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서재우 씨와 이명자 씨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서로 조율해가고 있을까요? 살림을 다 살아요. 그전에 안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힘들지만 이제 뭐 가정에서 뭐 음식하고 이런 거 다 내 일이고 애 키우는 거 내 일이고 그랬는데 요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아침 뭐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서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못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그 아프기 전까지.
근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못 느꼈던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이 사람 아프고 느끼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건강이 서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근데 한쪽에서 이제 건강이 이상이 왔단 말이에요. 서재호 씨의 은퇴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아내 이명자 씨가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병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들 부부에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아팠었거든요. 그 12월에 수술하고 이제 한 3개월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이상 약을 먹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사람들이 퇴직하고 10년 안에 아프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다. 근데 나는 절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많이 놀랬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서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 이제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뭐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게 느낌이 요번에 내가 딱 알았어요. 그 수술하고 난 이후에. 은퇴라는 변화가 부부 사이에 긴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요.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여겨 소홀했던 사람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먹고 사느라, 또 아이를 키우느라 소홀했던 배우자의 존재,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을 비로소 보게 되는 시간인 거죠. 나이를 먹는 건 이렇게 철들어가는 일인가 봅니다.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사람이지만 항상 내가 먼저 죽는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신은 내한테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섭다 이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 아프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예전에는 막 미워할 때도 있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옆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마땅히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막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발 나보다 조금만 더 살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내 꿈은 그거예요. 물론 불가능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꿈은 그거예요. 한날 한시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죽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숨진 지 사흘이 지나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분류합니다. 살아생전 외로웠고 죽어서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하나 없는 쓸쓸한 노인의 삶에 대해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독거노인의 수는 187만 5천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5명 중 1명은 홀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외로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데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에 해당합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 두뇌에서 아픔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고통과도 같은 건데요. 노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은요, 외로운 몸을 각성 상태로 이끌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욱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도 그와 비례해서 커진다고 봐야 하죠. 외로움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최종순 이사장도 전문의로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즐겁게 하시는 게 우울증을 예방하고 운동의 효과는 더 증가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엔돌핀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즐겁게 웃는다든지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면 면역력 저하라든지 통증 완화 이런 데 도움이 돼서 빨리 이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립감,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알아주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혀갈 기회는 줄어들고요. 사회생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주변에 있는 친밀한 가족관계 그리고 가까운 친구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가정 방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때늦은 초등학교 생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저희 제작진이 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안아줘. 가서 네 웃던 쫓겨 있는 쫓겨. 바로 시니어 초등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계신 황종철 어르신의 댁인데요. 개구쟁이 손자 3명이 낯을 가리지도 않고 저희를 반겼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할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닮은 듯하네요. 그중 가장 맏형인 시윤이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초등학교 선배인 셈이 되나요? 삼심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시윤이요. 그냥 할아버지가 저보고 잘해주시니까 엄청 좋아요. 숨바꼭질하고 막 자동차 저 놀이하고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편의점 간 거 기억에 남아요. 거기서 막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샀어요. 사실 할아버지 손자 시윤이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믿음직한 백입니다. 엄마와는 달리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시윤이에게 마음껏 고르라고 하죠. 와, 시윤이 할아버지 짱! 1번 이제 시윤이가 이제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대화가 되니까 제일 좋아하고 내가 시니어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자기하고 같이 니 갔다고 전화 오고 내내 뭐 오늘 학교가 어떻게 해서 수시로 물어보고 이란데 그러니까 우리 시우이가 하는 얘기가 손자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막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자상한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솔직히 되게 무뚝뚝하신데 츤데레 같은 스타일 있죠. 무뚝뚝한데 가족들 항상 뒤에서 챙겨주시고 근데 이제 손주들한테는 저도 못 본 모습들 많이 보이셔가지고 원래 우리 아빠가 저런 분이셨구나. 황종철 어르신, 딸 명선 씨에게는 무뚝뚝한 아버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손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지만 되돌아보면 표현이 서툴렀을 뿐 늘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명선 씨는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항상 든든했어요. 저한테 뭐 고민거리 아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그래도 난 아빠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면 어쨌든 해결이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
확실하게 주시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셨어요. 지금 어쨌든 저렇게 막 학교 입학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저렇게 막 저런 여가 생활 즐기는 걸 전 처음 본 거거든요. 항상 이 일밖에 모르고 사셨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조금 더 저렇게 즐겁게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는 딸인 명선 씨가 아버지의 버팀목이 돼주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학교 생활을 응원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황종철 어르신에게 시니어 초등학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 열심히 일하느라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물론 행복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도 되고 아주 좋죠.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인디언들에게 친구는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황종철 어르신께 이곳에서 만난 친구는 남은 생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길이 마냥 허전하지가 않고 때로는 즐거움으로 또 때로는 보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 저는 소풍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정말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도시락 까먹는 거, 그게 제일 생각이 납니다. 예. 울산 동구에 위치한 쇠평 어린이공원으로 봄 소풍을 왔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건 바로 소풍이죠. 소풍 가기 전날 밤 들뜬 마음에 잠을 설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시니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들떴어요. 남편이 소풍 간다고 기분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셔서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릴 때 그 느낌으로 돌아간 듯한. 한 13살? 좋았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그 느낌,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그냥 설레이고 잠을 못 이뤘어요. 어젯밤에 막 잠도 안 오고 좋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잠 많이 설쳤어요. 여기 와보니까 옛날 꼭 소풍 갈 때 그런 기분 나고 저 누구하게 딱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왔습니다. 오늘. 소풍에 김밥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옛날 엄마가 싸주던 김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풍 와서 먹는 김밥. 야, 정말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엄마 맞네, 김밥을 사야 되겠다 이러고 냉장고 뒤졌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가 나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선글라스도 챙기고 모자도 챙기고 옛날에 못 느꼈던 거를 근데 오늘 한번 가보자 왔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직접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준비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설렘 때문에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모두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어요. 아카시아 꽃전 한번. 아카시아 꽃전. 아카시아 꽃전 우리가 아카시보다는 예뻐야 될 텐데 지금 아카시아 철이라서. 맛있는 음식도 풍성하고요. 즐거움은 더 풍성한 봄날 우리들만의 행복한 소풍이에요. 반별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 하거든요. 우리 1반만 박수 함성! 레크레이션 시간이 시작되나 봅니다. 야, 역시 게임은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1반보다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우리 3반도 박수 함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4반도 박수 함성! 어느 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 맘 같아선 모든 반에게 100점을 주고 싶네요. 오! 예! 후!
이야, 기타 연주와 노래가 아주 프로급이세요. 각 반별 장기자랑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이 학생에게도 100점을 주고 싶은데요. 아, 이래서는 심사가 안 되겠죠? 자, 4반에 우리 신영경 학생입니다. 나라사랑과 학교생활이란 주제로 웅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머리털 하고 웅변 장기자랑 처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 사랑에 적극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철만은 달리고 싶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라고 외치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어서 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랜만에 듣는 우렁찬 웅변으로 추억에 젖어들었습니다. 12경 플로깅반 학생이 힘찬 웅변을 펼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호응도 신납니다. 끼 넘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요. 도저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시니어 모델반 한 학생의 장기자랑인데요. 노래 실력도 그렇지만 선곡에서 뭔가 의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는 건 우리 인생이 익어간다는 것일 겁니다. 학교 생활은 일단 우산세 씨 나란히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학교 생활을 해서 초등학교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 길에 친구들이 함께여서 행복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근 70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참 좋은 시기였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항상 뭐해도 잘한다, 잘해도 잘한다. 그래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 다 힘을 줘가지고 그래 지금은 행복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기대되는데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투과시켜놓고 여기에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다시 사귀고 공부하고 취미생활처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기쁜 우리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나 여지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70년 넘도록 너무 일도 많이 했고 진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보람있고 행복해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느 날 우리를 향해 문을 덜컥 닫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말이죠. 우리에게 은퇴 이후의 삶이란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막연히 했는데요. 아니요. 인생은 60부터라는 얘기가 괜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고 또 어느 직장의 부장님이나 선생님도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가 시니어 당신들을 응원하는 이유. 네, 언제나 그랬듯 그 길을 당신들께서 먼저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쾌하게, 행복하게, 무엇보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말입니다. 울산교통방송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은빛교실의 아이들. 기획 김경수, 연출 이영지, 오아진, 구성 이원보, 음향 박종헌, 음악 최준, 나레이션
저 스복만 김보민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90%입니다. 자. 자, 갑니다. 이제 찍읍시다. 자, 달려갑니다. 이거 보고. 자, 달려볼까? 하나, 둘, 셋. 영수가 이 세상 험난한 게 이때까지 살아온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한테 보상하는 거야. 이 인생 지금처럼 즐겨. 희자야, 지금까지 너무 움츠려서 소심하게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네 세상을 좀 펼치고 좀 힘차게 자신감 있게 한번 살아보자. 사랑한다, 희자야. 아, 그래. 윤선아, 니는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러고 네 자신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가 다독거리 가자.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날이 뭐 맨날 오겠나. 영기야, 하여튼 즐겁게 살고 젊음을 위해서 더 달려가자. 화이팅! 병장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 오케이, 자, 다시 또 다른 포즈. 오케이. 자, 뒤 포즈 자. 오케이.